여러분, 오는 6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백중날입니다. 이름조차 낯설게 느끼실 수 있지만 예로부터 조상님들은 이 날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단순히 절기 중 하나가 아니라 금전운과 대운의 징조를 알아채고 복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시기로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자들은 이 날을 놓치지 않고 의미 있게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풍습과 의례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금전운을 지켜내고 더 큰 복을 불러오기 때문이지요. 백중은 곡식과 채소가 무르익는 시기, 곧 풍요의 절정을 맞이하는 때입니다. 농경사회에서 조상님들은 이 날을 통해 풍년을 기원하고 조상을 기리고 집안의 복을 이어받는 날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금기시되는 음식이 따로 있고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이 있으며 피해야 할 행동과 버려야 할 물건도 있지요. 이것은 집안의 재물운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키우기 위한 조상님들의 지혜였습니다. 오늘은 백중날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과 꼭 먹으면 좋은 음식은 물론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금기와 실천법, 그리고 부자들이 왜 이 날을 특별히 여기는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백중은 100가지 곡식이 무르익는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조상님들은 이날 새로 거둔 곡식과 과일을 조상님들께 먼저 올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복을 내려주세요 하는 감사와 기원의 의미였던 것이지요. 백중은 단순한 농사절기가 아니라 돌아가신 영혼을 위로하고 복을 불러오는 날로 자리 잡았어요. 그러니까 잘 챙기면 조상님들도 기뻐하시고 그 덕에 집안의 재물운이 더 커진다고 하였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날을 머슴날이라고도 불렀다는 것인데요. 평소 땀 흘리며 일하던 머슴들에게 흰쌀밥과 반찬을 실컷 먹이고 하루는 푹 쉬게 했습니다. 너도 복을 누려라. 그래야 집안에도 복이 넘친다 하는 마음이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보면 백중날은 단순히 옛 풍습이 아닙니다. 복을 나눌수록 커진다. 조상님께 감사할수록 재물운이 이어진다는 지혜가 담긴 날이지요. 그러니 오는 6일을 그냥 지나치면 아쉽지 않을까요? 백중을 잘 맞이하면 분명히 여러분 삶에도 풍요와 대운의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백중날은 풍요와 복을 불러오는 날이지만 반대로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금전운이 싹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부자들이 이런 날을 특별히 신경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해야 할 건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건 반드시 피한다. 이 원칙이 결국 재물운을 지키는 비결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조상님들이 경계했던 음식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백중날에는 반드시 피해야 하는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너무 자극적이고 매운 음식입니다. 평소에는 얼큰한 찌개나 매운 양념이 입맛을 돋우지만 이날만큼은 조상님과 복을 맞이하는 날이기에 금기시되었지요. 왜냐하면 매운맛은 불의 기운을 지나치게 끌어올려서 집안의 재물운을 태워버린다고 했습니다. 불교에서도 제사나 공양을 올릴 때는 맑고 담백한 음식을 올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나친 매운맛과 강한 향은 신의의 기운을 흐리고 망자의 혼을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조상님들은 백중날을 맑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시기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매운 고추, 마늘, 고춧가루 잔뜩 들어간 음식은 그 맑은 기운을 덮어버립니다. 마치 향이 강한 향수로 방 한가득 채우면 은은한 꽃향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조상님들이 원하신 건 바로 그 은은한 청정함이었지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백중은 풍요와 나눔의 절기였기에 음식을 대접할 때도 누구나 편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운 음식은 아이들, 노인, 혹은 위가 약한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지요. 그래서 이날만큼은 모든 세대가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순하고 담백한 음식이 더 어울린다고 여겼습니다. 결국 이 금기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조상님을 공경하고 모두가 함께 복을 나누기 위한 배려에서 비롯된 지혜였습니다. 백중날의 매운맛을 피하는 것은 곧 재물운을 지키고 대운을 불러들이는 첫걸음인 셈이지요. 백중날에는 날고기는 피해야 한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단순히 위생적인 이유가 아니라 더 깊은 상징 때문인데요. 백중은 곡식이 무르익어 풍요를 기리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날 피냄새가 진동하는 날고기를 먹는 것은 곡식과 채소의 청정한 기운을 거스르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곡식은 풍요와 번영의 상징인데 날고기의 피비린내는 잡기를 불러들이고 복을 흩어지게 한다고 하였지요.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백중이 농민과 머슴을 위로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이날은 힘든 노동을 잠시 내려놓고 흰쌀밥과 나물, 과일로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고기는 반드시 구워서 먹었습니다. 만약 생고기를 그냥 올리면 풍요의 기운이 피해 가려지고 그 결과 재물운이 끊긴다고 보았지요. 백중날에 특히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날 남은 음식과 묵은 음식입니다. 백중은 새 곡식과 채소가 한창 나오는 시기이기에 조상님께는 반드시 신선한 것을 올려야 한다고 여겨졌습니다. 만약 전날 먹던 반찬을 그대로 내거나 묵은 곡식을 차리면 조상님이 노여워하시고 복이 끊긴다고 하지요. 풍요의 날에 낡은 것을 올리는 건 마치 생일잔치에 시든 꽃을 내놓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한 민간에서는 상하거나 오래된 음식을 집안에 두면 탁한 기운이 가득해져 재물운이 막힌다고 믿었습니다. 백중은 맑은 기운을 맞이하는 날인데 부패한 음식은 곧장 복을 흩어버린다는 경고였습니다. 이런 금기는 사실 위생과 건강을 위한 지혜이기도 했습니다. 조상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깨끗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곧 자신과 가족의 복을 지키는 길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백중날만큼은 냉장고 속 남은 반찬 대신 정성껏 장만한 신선한 음식으로 상을 차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곧 풍요와 금전운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백중날에는 마늘파 부추 같은 향이 강한 뿌리채소도 피해야 한다는 전통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날은 조상님께 제사를 드리고 망자의 혼을 위로하는 날인데 강한 냄새는 영혼을 불안하게 하고 신의를 흐린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백중은 집안의 기운을 맑게 정돈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극적인 채소는 지나치게 양기를 끌어올려 균형을 깨뜨린다고 여겼습니다.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어야 복이 깃드는데 향이 강한 채소는 그 균형을 무너뜨려 재물운을 흩어버린다는 것이지요. 백중날에 먹는 과일 중에서도 붉은 빛을 띠는 과일은 조심해야 합니다. 수박, 복숭아처럼 여름에 흔히 즐기는 과일도 이날은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붉은색은 원래 애군을 막고 보호하는 색으로 쓰이지만 백중날에는 그 기운이 지나치면 오히려 화의 기운이 강해져 재물운을 태워버릴 수 있다고 하지요. 특히 과일의 씨앗을 아무렇게나 버리면 복이 흩어지고 껍질을 함부로 내던지면 집안의 기운이 어지럽혀진다고 합니다. 조상님께 올리는 제사 음식은 본래 정갈하고 맑아야 합니다. 그런데 과일씨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거나 껍질이 지저분하게 방치되면 그것이 곧 조상을 홀대하는 모습으로 여겨졌습니다. 민속에서는 조상을 불경하면 집안의 가운과 재물운이 막힌다고 경고했지요. 그래서 백중날 과일을 드신다면 꼭 정성스럽게 손질하고
씨와 껍질은 깨끗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조상님도 기뻐하시고 집안에는 풍요와 금전운이 머무를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백중날에는 피해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조상님들의 가르침은 단순히 먹지 말라는 금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먹어야 할 음식 또한 알려주셨지요. 왜냐하면 금기만 지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풍요와 재물운을 불러오는 올바른 음식을 선택해야 비로소 복이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백중날 꼭 챙겨야 하는 음식, 조상님들의 지혜가 담긴 밥상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백중날의 시기에는 곡식과 채소가 차츰 풍성해질 때라 100가지 나물을 먹으면 건강과 복이 들어온다는 말이 있었는데요. 물론 실제로 100가지를 차리는 건 어려웠지만 지역마다 접하기 쉬운 나물들을 잔뜩 준비하는 등 다양한 풍습으로 대체했습니다. 나물은 땅의 생명력을 상징하고 이를 조상께 올리는 것은 곧 풍요의 기운을 집안에 불러들이는 행위였지요. 또한 머슴과 이웃과 함께 나누며 공동체 전체가 복을 나누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제철 나물을 몇 가지 묻혀 올리는 것만으로도 백중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농경사회에서 밀은 쌀 다음으로 귀한 곡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중날에는 밀전병, 증편, 밀개떡 등을 해먹으며 풍요와 재물운을 기원했지요. 흰 증편은 깨끗한 복을, 둥근 전병은 원만한 재물을 상징한다고 해석되었고 지역에 따라 호박을 넣어 붙이기도 했습니다. 호박은 풍성함을 뜻해 금전운과 연결되었지요. 새로 수확한 밀을 활용해 떡을 나누는 것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곡식이 끊이지 않고 풍요가 이어지라는 강력한 바람을 담은 것이지요. 백중은 머슴날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날 집주인들은 머슴에게 흰쌀밥과 푸짐한 반찬을 대접하며 장에 가서 즐기도록 했습니다. 흰쌀밥은 풍요의 상징이자 나눌 수 있을 만큼 집안이 넉넉하다는 증거였습니다.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머슴이 즐거워야 농사가 잘 되고 곡식이 많아진다는 논리에 따른 지혜였지요. 불교의 공양 정신과도 닮아 있어 베푸는 덕이 곧 재물운으로 돌아온다고 하였지요. 오늘날에도 가족뿐 아니라 이웃과 음식을 나누는 작은 실천이 복을 불러오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백중날에 먹어야 할 음식들을 살펴보니 어떠신가요? 조상님들이 왜 곡식과 나물, 과일과 떡을 정성스럽게 차려 올리고 나누었는지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풍요를 상징하고 재물운을 불러오는 의례였던 것이지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챙겨 먹고 올려도 우리의 행동과 태도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 복이 오래 머무르지 못합니다. 복은 입으로만 얻는 것이 아니라 몸가짐과 마음가짐에서도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중날에는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의 금기가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금전운이 흩어지고 대운의 기회가 멀어진다고 했지요. 이제부터는 조상님들이 경계하셨던 행동과 태도 그리고 그것이 왜 금전운과 직결되는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백중날에는 머슴에게 하루를 쉬게 하고 좋은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안의 주인이나 가장까지 함께 게으름을 피우라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날은 농사를 점검하고 수확에 감사하는 성실함을 다짐하는 날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백중날을 무의미하게 늘어져 보내거나 해야 할 일을 미루고 게으름을 피우면 풍요의 기운이 끊긴다고 경계했습니다. 복은 부지런한 자에게 머무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상님들은 바로 이날을 통해 가족들에게 그런 교훈을 전해주셨던 것이지요.
부자는 게으르지 않고 복을 소중히 지키려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반대로 행동이 느슨해지고 마음가짐이 흐트러지면 들어오던 금전운도 곧 흩어져 버리지요. 또한 백중날은 풍요의 절정에 감사드리는 날이지 돈을 함부로 쓰고 사치하는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날의 의미는 절제와 나눔에 있습니다. 새 곡식과 과일을 올리며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데 정작 뒤에서는 허세를 부리고 과소비를 한다면 그 복이 제대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조상님들은 백중날의 낭비를 복을 흩어버리는 행위로 보셨습니다. 또한 금전운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소비와 절제된 생활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백중날에 흰쌀밥을 나누어 주는 풍습도 자신이 여유 있어 보이려는 과시가 아니라 함께 풍요를 누리자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지출이나 허영심 가득한 사치는 그 자체로 집안의 기운을 가난하게 만들고 재물운을 떨어뜨리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날은 돈을 쓰더라도 꼭 필요한 곳, 정성과 마음이 담긴 곳에 쓰는 것이 옳습니다. 그 절제 속에서 조상님이 주시는 복은 더욱 단단해지고 집안의 재물운도 오래도록 머무르게 됩니다. 백중날은 곡식과 과일, 나물이 새롭게 들어오는 날입니다. 그렇기에 집안도 새 기운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요. 그런데 먼지가 쌓이고 물건이 어질러져 있다면 그 탁한 기운이 복의 흐름을 막아버립니다. 조상님들은 이를 두고 어지러운 집엔 재물이 머물지 않는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백중에 청소를 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새로 들어올 금전운을 맞이할 자리를 스스로 막아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날은 마당을 쓸고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며 창문을 열어 바람을 통하게 하는 것이 하나의 의례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조상님이 기뻐하시고 복이 집안으로 스며든다고 하셨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한 환경은 마음을 맑게 하고 기운을 흐르게 합니다. 백중날 집안을 정리하는 작은 실천이 곧 재물운을 불러들이는 강력한 풍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중날은 새로운 복을 맞이하기 위해 집안의 묵은 기운을 털어내는 날이기도 합니다. 조상님들은 음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을 정리하고 버리느냐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단순히 청소가 아니라 집안의 기운을 새롭게 열어 복과 재물운을 불러들이는 의식이었던 것이지요.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금이 간 그릇입니다. 금이 난 그릇은 복이 샌다는 상징을 지녔습니다. 조상께 음식을 올리면서 금간 그릇을 쓰는 건 정성이 부족한 태도로 여겨져 재물운을 잃는다고 경계했지요. 특히 쌀통이나 소금단지처럼 재물운과 직결된 그릇이 깨져 있다면 바로 교체해야 집안 기운이 안정됩니다. 옷과 이불에는 사람의 기운이 스민다고 하지요. 그래서 찢어진 옷이나 해진 이불을 쌓아두면 가난한 기운이 쌓이고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가 막힌다고 했습니다. 특히 잠자리와 관련된 이불은 건강과 직결되므로 이를 정리하지 않으면 집안의 운세가 약해진다고 여겼습니다. 백중날 낡은 옷과 이불을 과감히 버리는 것은 곧 새로운 복을 맞이하는 의식입니다. 한쪽에 방치된 먼지 쌓인 물건이나 이미 고장난 물건도 정리 대상입니다. 먼지는 탁한 기운을 불러오고 부서진 물건은 불운을 상징합니다. 풍수에서도 멈춘 시계나 고장난 전자제품은 기운의 흐름을 가로막는다고 해석했지요. 백중날 이런 것들을 치워야만 복이 머물 자리가 열리고 새로운 재물운이 들어옵니다. 집안에 쌓여 있는 영수증, 낡은 신문, 쓸모없는 문서 역시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옛사람들은 종이를 귀하게 여겨 무가치한 종이를 쌓아두면 지식과 복이 흩어진다고 경계했습니다. 그러니 백중날 불필요한 종이와 잡동사니를 버리는 것은
집안을 정화하고 새로운 금전운을 여는 방법이지요. 여러분, 이제까지 살펴본 백중날의 의미와 지혜를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백중은 단순한 절기나 옛 풍습이 아니라 풍요와 재물운을 불러들이는 강력한 관문이었습니다. 조상님들은 이날 먹어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을 명확히 나누고 행동과 물건까지도 세심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집안의 복을 지키고 대운을 열기 위한 생활의 지혜였습니다. 금전운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마음가짐, 정성스러운 실천, 그리고 나눔의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백중날에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새곡식과 과일을 올리며 불필요한 물건을 비우는 이유도 결국 새로운 기운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였던 것이지요. 부자와 재벌들이 이런 날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들은 작은 의식 하나, 습관 하나가 금전운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번 9월 6일 백중날을 단순히 지나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상님께 감사드리고 집안을 깨끗이 정리하며 나눔과 기도로 마음을 채워보십시오. 그 정성이 쌓여 반드시 재물운으로, 대운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앞날에 풍요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